안녕하세요. EBS 중1과학의 이유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운동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과학에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운동도 가만히 보면은요, 속력과 방향에 따라서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고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와 같은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주인공은 누구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는요, 속력과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속력이 변하거나 방향이 변하거나 혹은 둘 다 변하거나 하는 운동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래프 같은 것이 좀 많이 등장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펜을 딱 준비하시면서 중요한 사항을 짚어가면서 우리가 그래프,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했었는데요. 완벽하게 알아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는 88쪽을 펼치시면 오늘의 내용이 등장할 겁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변에는요, 많은 물체들이 막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구나, 빠르게 움직이는구나, 이 정도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는 그 빠르기는 어느 정도인지, 즉 속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방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그 운동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바로 속력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는 운동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속력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하는데 그게 운동일까요? 라는 친구도 있을 텐데 시간에 따라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운동한다라고는 표현을 합니다. 단지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속력이 일정하다는 것이고요.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뭔가 직선 상태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력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그 운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렇죠.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등속 직선 운동 갑자기 한자어가 등장하니까 아이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 등속이라고 하는 것은 등자가 같을 등자고요. 속자가 속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등속은 속력이 같다, 계속해서 같다,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선이라고 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 그어보세요. 쫙 직선은요,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곡선을 그린다거나 동그랗게 그린다거나 하는 건 계속해서 방향이 바뀌는 거지만 직선은요,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즉 방향이 일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다. 이 표현을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예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짜잔,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선 처음으로 스키 리프트. 지난 시간에도 등장했었는데요. 리프트를 타게 되면요, 같은 속력으로 쭉 직선, 즉 방향이 바뀌지 않는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가 해당하고요. 무빙 워크라고 해서 공항이라던가 어떤 넓은 지역일 때 이동하기 편하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딱 타기만 하면요, 걷지 않아도 쭉 움직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무빙 워크도요, 직선으로 가니까 방향이 일정하고요. 또 같은 속력으로 가니까 등속.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의 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라고요. 보통 물품을 만드는 그 공장 같은 곳에서 많이 이용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운반하고자 하는 물품을 이렇게 놓게 되면요, 같은 속력으로 쭉 움직이고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서 등속 직선 운동의 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에스컬레이터 여러분들 타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탁 올라타게 되면요, 같은 속력이면서 이렇게 직선으로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하는 등속 직선 운동의 예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예를 왜 잘 알아두셔야 되는 줄 아세요? 요거 딱 다음 중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예가 아닌 것은 하고 찾아줄 때 여러분들이 알아내시려면요. 여기 개념 잘 파악하시고요. 근데 요 등속 직선 운동 우리가 한번 그래프로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프로 표현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에 왜 시간 기록계라고 하는 장치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타점을 딱 일정하게 찍는데 타점이 찍힌 간격을 가지고서 속력을 파악했던 그 장치 아시죠? 그 장치를 통해서 등속 직선 운동과 관련된 그래프를 쫙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요, 딱 등장하면 선생님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좀 도전하셔가지고요, 알게 되면 훨씬 더 실력이 늘 수 있다라는 것 아시죠? 그래서 펜 딱 준비하시고 선생님과 함께 완벽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여주시면은요. 자, 등속 직선 운동의 경우는 속력이 일정하고 이제 방향이 쫙 일정하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물체를 예를 들어서 뭐 수레가 있었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처음 시작하는 이제 타점이 여기서부터 뭐 시작을 했다. 여기서는 점점 좀 이렇게 찍혀 나간다라고 했을 때요. 쫙 물체가 움직이면서 종이 테이프가 팍 딸려가면서 따다다다다다닥 하고 같은 시간 간격으로 타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요. 속력이 일정하니까요. 빠르기가요. 이 타점, 저 타점, 저 타점 이렇게 찍혀 나가도요. 간격이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타점을 찍고 나면요. 이렇게 간격이 일정한 형태의 그 타점 기록을 종이 테이프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한 타점은 보통 여러분 그 시간 기록계 말씀드릴 때요. 1초에 60타점. 즉 한 타점 간격은요. 60분의 1초가 걸린다고 했으니까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걸 자를 때 6타점 간격으로 잘라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6타점이 찍혔다라는 것은 한 타점에 60분의 1초니까 6타점은 6 곱하기 60분의 1을 해서 0.1초의 간격이다라는 걸 나타내 주기 때문에요. 6타점 간격으로요. 이제 앞에 건 잘라 버리고요.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운동을 해나가는 걸 짝짝짝 잘라가지고요. 여기다가 순서대로 붙일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다가 1번 구간 붙이고 2번 구간 붙이고 3번 구간 붙이어 나갈 때요. 결국 여러분 요 1, 2, 3, 4 간격은요. 시간이 이만큼 흘렀다는 거예요. 0.1초 흘렀고 0.1초 흘렀고 0.1초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로축은요. 시간을 나타낸다. 요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뭐냐 하면 잘 보세요. 0.1초라는 시간 동안에 이만큼의 거리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에 대해서 움직인 거리, 그것이 바로 빠르긴 속력의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0.1초라는 시간에 요만큼의 종이 테이프의 그 길이가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올커니 시간이 계속 흘러도요. 테이프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 말은 속력이 일정했다라는 것을 추측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선생님이 왜 이 종이 테이프를 분석하냐 하면은요. 등속 직선 운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그 그래프들을요. 알아내기 위한 것인데 첫 번째 이 그래프에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쪽에다 좀 작게 그려볼게요. 첫 번째 뭐냐?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가 시간이다. 여기가 속력이다 라고 했을 때 벌써 말 속에서 등속이니까 속력이 일정하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도 속력은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까요? 속력은 일정하게 그려진다. 이것이 등속 직선 운동에서의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이 그래프만 딱 봐도 시간이 흘러가는데 속력은 일정하네. 이것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프만 보고서도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잘 나오는 두 번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등속 직선 운동에서 이제 시간은 똑같이 놔두고요. 그럼 이동거리 있잖아요. 이동거리. 써볼게요. 이동거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고요. 그럼 이 테이프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시면 되는데 시간이 1번 구간은요. 타점이 6개 찍혀서 타점이 찍힌 걸 통해서 0.1초가 흘렀다라고 했습니다. 0.1초 흐르는 동안은 요 1번 구간만큼 거리가 갔어요. 0.1초 구간에는 뭐 요 정도 거리가 됐겠구나.
그러면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 0.1초였는데 또 0.1초가 더해지니까 0.2초가 됐을 땐 거리가 더 늘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더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번에 3번 구간까지 가게 되면 0.3초가 되는 구간 동안에 이동거리가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서 속력이 일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동거리는 점점점 일정하게 늘어나죠.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다른 색깔로 그릴게요. 아이고 선생님 왜 이렇게 힘이 세는지 자꾸 분필이 부러지네요. 불편했다면 미안해요.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요. 등속 직선 운동의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 때 속력이 일정하구나 알 수 있지만 이 그래프만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르는데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동거리도 일정하게 증가했다라고 거꾸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그래프만 보고서도 이것은 같은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하는 그 물체의 운동을 시간과 이동 거리로 표현한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거꾸로 찾아내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셨나요? 그래서 요거를요 여러분 일단 가로축과 세로축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신 상태에서 이 속에 있는 그래프가 뜻하는 걸 찾아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 내용을 조금 더 응용한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자, 등속 직선 운동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그렇죠.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이제 일정한 운동인데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는요. 시간과 속력 요 그래프를 따져봤을 때에는 그렇죠. 등속이니까 속력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쫙 평행한 이런 선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속력이 큰 고속열차가 있었고요. 속력이 조금 다른 색으로 해야겠네요. 속력이 큰 고속열차가 있었고 속력이 작은 자동차가 있었다면 속력이 작은 상태에서 등속 운동을 하면 당연히 속력이 낮은 곳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질 것이고요. 속력이 큰 고속열차는 속력이 큰 상태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시간이 흘러도 속력이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이구나 라고 딱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잘 찾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그림 선생님이 등장시켜 드릴 텐데요. 다음 그림에서도 등속 직선 운동을 찾아야 되는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겁니다. 다음 그림은요. 가로축을 시간, 세로축을 이동거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이동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표현했는데요. 자,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면요. 속력이 일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동거리도 일정한 양만큼 계속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선 형태로 쭉쭉 뻗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을 이 아래쪽에서 그리면서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이 그래프에 두 개가 나오니까 좀 헷갈리니까 하나를 더 그려보면요. 자, 시간과 이동 거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만 딱 보고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타나면 이것은 등속 직선 운동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걸 우리가 잘 알자고요. 기울기는요. 여러분들 수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가로축과 세로축 나오고 직선 그래프일 때 그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축분의 Y축 변화량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요 기울기라는 것은 X축분의 Y축에 의해서 이 기울기를 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X축이라는 건 시간이고요. Y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거리니까 요 기울기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시간분의 이동거리, 즉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바로 속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결국 시간과 이동거리에 나오는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을 나타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크게 나타나면 속력이 빠른 것이구나. 기울기가 낮게 나타나면 속력이 느린 것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다시피 이쪽에서는 금방 속력이 큰 고속열차를 바로 찾을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사실 좀 애매했었는데 조금 그 전에 그 사실을 안다면 시간과 이동거리가 나오는 이 그래프 상에서는 이 기울기가 속력을 나타내니까 당연히 속력이 큰 고속열차의 경우는 기울기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속력이 작은 자동차는 기울기가 낮게 나타난다. 작게 나타난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등속 직선 운동에서 시간과 이동거리 이 관계를 표현한 그래프상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앞에서도 사실은 한 가지의 또 공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앞에 것도 여기다 잠깐 그려볼게요. 자, 등속 직선 운동에서 이제 시간이고
속력일 때, 자, 등속 운동을 쭉 하니까 같은 속력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속력을 구하는 공식이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있는데 이걸 이동거리 공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면 시간이 요만큼일 때 속력이 요랬다면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하면 요 면적이 됩니다. 요 면적은 속력 곱하기 시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동거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가 있을 때 요 면적이라는 건 이동거리를 표현하는 것이구나까지 여러분들 유추해내시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에서 물론 등속 직선 운동의 경우입니다. 이때에는요, 이렇게 사각형의 면적이 이동거리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시간과 이동거리 요 그래프상에서는 기울기가 바로 속력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앞으로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를 잘 푸실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선생님, 저는 왜 그래프만 나오면 이렇게 머리가 쭉쭉쭉 아픈 것일까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등속 직선 운동. 즉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운동. 여기서 속력이 일정한 거에 더 포인트를 맞추신다면 당연히 그래프에서 시간, 속력이 나오면 속력은 계속 일정하게 그려진다. 이때 속력 곱하기 시간이 이동거리다 보니까 이때 면적은 이동거리다. 정리되셨죠? 두 번째, 속력이 일정하니까요. 속력이 일정하게 여러분들 걸어가 보세요. 이동거리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이렇게 쭉 증가하는, 비례하는 이런 직선의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기울기라는 것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으로 구해서 기울기다. 따라서 시간과 이동거리일 때는 기울기가 속력이다 라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요. 문제를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방향은 일정해요. 방향이 일정하다는 건 그냥 직선이다,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제 방향은 일정한데 속력이 꾸준히 증가하거나 꾸준히 바뀌면서 속력이 변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일단 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일단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보통 물체가 이렇게 떨어질 때 자이로 드롭이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이렇게 떨어질 때 점점점 속력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통 떨어질 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빗면을 내려오는 장난감. 장난감의 사진을요, 찰칵찰칵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찍게 되면은요, 점점 내려오면서 속력이 빨라지니까요, 이렇게 간격이 점점 넓어진다고 해요. 같은 시간 안에 찍었는데 간격이 넓다는 것은 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빗면을 내려오는 장난감의 경우 이렇게 사진이 내려올수록 점점 간격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직선 형태로 내려오니까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가만히 공을 떨어뜨리거나 사람이 스카이 다이빙을 딱 할 때요. 떨어지게 되면요. 중력을 꾸준히 우리가 받으면서 점점 속력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방향은 일정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운동이 방향은 바뀌지 않으면서 속력이 변하는데 그중에서도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다라고 예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반대로 속력이 변하는데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경우는요. 조금 전과는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죠. 이번에는 빗면을 장난감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힘차게 쫙 밀었어요. 하지만 장난감 올라가다 슬슬 속력이 약해지겠죠. 속력이 점점점 감소해지겠죠. 자, 이때에는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는 떨어뜨렸다면 이번에는 위로 던져 올려 보겠습니다. 공을 위로 던져 올려면요. 이 공은 속력이 점점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탁 멈춰섰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멈춰서기 전까지 위로 이렇게 던져 올린 공의 경우가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고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에도요. 막 착륙했을 때는 빠른 속력으로 가다가 점점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는요. 이제 속력이 변하는 운동에 대한 예였는데 이것도 드디어 우리가 한번 그래프로 그려봐야 되겠죠.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이제 다 문제 완벽하게 이해하니까요. 자신감 가지고 이 내용도 이제 시간 기록기에서 나타나는 그 종이 테이프 분석을 통해서 그래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의 기록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상황을 조금 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참 좋은데요. 이 상황이 뭐냐면 여기 있는 네모난 것이 뭘까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 네모난 것은요, 시간 기록계입니다. 시간 기록계에다가 여기 이제 추에다가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달고요. 선생님 이렇게 손을 놓으면요, 추가 슝 하고 떨어지겠죠. 그죠? 슝 하고 떨어지면서 시간 기록계 장치를 켜놓으면 따다다다다닥 타점을 찍게 되고요. 이 종이 테이프에는요, 그 타점의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추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특히 속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가 있는데, 슝 하고 떨어지면은요, 떨어질수록 선생님이 점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타점이 찍히기 시작하면서 내려왔으니까 요 앞에 있는 것이, 그쵸? 아이고,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그죠? 시작되면서 점점 찍히는데 여러분들 예상했겠지만 처음에 떨어질 때는 그죠? 속력이 별로 빠르지 않다가 점점 빨라지니까 종이 테이프의 간격은요. 느릴 때에는 좁고 빨라질수록 넓어지니까 당연히 떨어지면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시작 부분은 간격이 좁다가 점점 넓어지면서요. 나중에는 많이 넓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이제 그래프로 분석을 해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다음 그림상에서 볼게요. 자, 여기 테이프 너무 작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좀 확대해서 여기다 딱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경우에도요. 이제 잘라 나가는데요. 한 타점은 60분의 1초 간격이기 때문에 너무 작고 그래서요. 6타점 간격으로 잘라나간다고 했잖아요. 6타점은 시간으로 따지면 0.1초 동안 찍힌 겁니다. 그죠? 그래서 0.1초 동안 첫 번째에는 요만큼밖에는 안 찍혔어요. 그러니까 종이 테이프의 거리가 이렇게 좁아요. 그렇다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요. 아까처럼 똑같이 그래프로 이렇게 그 그래프 옆에다가 종이로 붙여볼게요. 그럼 첫 번째 상황은요. 이렇게 짧게 붙었습니다. 여기 있는 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볼게요. 1번 동그라미 여기다 붙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번 동그라미를 여기다가 붙였어요. 그 다음에 더 넓어진 3번 동그라미를 여기다 붙였고요. 그 다음에 더 넓어진 4번 동그라미 구간을요. 여기다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가요? 자, 이쪽 가로축은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0.1초 흘러가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세로축은요. 같은 0.1초라는 시간에 대해서 종이 테이프의 거리, 즉 그 말은 이동 거리다라는 거죠. 같은 시간에 대해서 이동 거리를 비교한 값. 표현은 0.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이 속에 숨어 있는 의미는 뭘까요? 속력이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떨어지는 운동을 하는 것을 측정했더니요. 시간이 흐를수록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상태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아래쪽에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시간이고 속력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차피 예상은 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것이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시간과 이동거리의 그래프입니다. 그것까지 이해를 해보면요. 그럼 보세요. 이제 시간이 있고요. 아까 등속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요. 시간과 이동거리의 그래프를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줬으면 됐습니다. 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할수록 거리도 일정하게 속력이 일정하게 움직일 때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하니까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속력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동거리가 처음에는 요만큼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이만큼이었잖아요. 세 번째는 이만큼, 네 번째는 이만큼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동거리 증가량이 팍팍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요, 요 아래쪽에 있는 선생님이 따로 조그맣게 그린 그림 상황에다가 그래프 상황에다 넣는다면요. 처음에 0.1초 구간 동안 이동거리가 조금이었어요. 그런데 2초가 되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더 좀 팍 증가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3초 구간에서는 더 증가하고요. 4초에서는 더 팍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확 더 이렇게 증가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등속 직선 활동일 때는 꾸준하게 이동거리가 증가했다면 점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일 때는요. 조금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이동거리가 더 확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상황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딱 보자마자 이 운동은, 이 물체 운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구나.
그다음에 요 그래프만 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팍팍팍 더 증가했다. 이 말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 당연히 이동거리가 점점 많아지니까 더 그렇구나 라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운동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니까 좀 엉성해 보이시죠? 정확하게 잘 그려진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여주세요. 이렇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그림을 통해서 이제 시간과 이동거리를 비교해보면 이동거리가요, 1초, 2초 지나면서 더 팍팍 증가하게 되면서 이렇게 휘어지는 그래프가 바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에서의 그래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선생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그래프는 이해되는데요. 우리 반대 상황이 있잖아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의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 친구들 있나요? 최고입니다. 이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한다는 것은 당연히 시간이 흐를수록 원래는 속력이 있었었는데 점점 감소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결국 멈춰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은 이와 같이 그려진다는 거. 요거는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럼 이동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가장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프 딱 등장시켜 주시면 다음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 이렇게 속력이 빨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이동해요. 하지만 점점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니까요. 이동하는 그 거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아주 의욕적으로 이동거리가 컸는데 점점 이동거리가 증가는 합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일정하게 감소하더라도 이동거리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증가율이요, 점점 감소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휘어진다는 거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의 경우는 이렇게 휘어졌다면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의 그래프는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그러니까 전체가 작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증가율 자체가 별로 안 증가해지는 형태로 이렇게 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이제 이 그래프만 보고서도 이것은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의 그래프구나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계속하니까요. 선생님 속상해요,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 많죠? 잠시만 쉬어갈게요. 힘내세요. 자, 이번에는요.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만 변하는 운동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대표적으로 등속 원운동입니다. 등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 일정하다는 걸 표현하고요. 원운동이라는 것은 원을 그리면서 운동하는데 원을 그리면서 운동하는 건 계속해서 방향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막 이렇게 돌릴 때 계속해서 방향이 휘어지면서 바뀌게 된다. 이런 등속 원운동이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은 매 순간 변하는 운동이다. 기억하시면서 이 예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그래도 감사한 것은 등속 원운동에서는 그래프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부분까지 어려운 건 끝났으니까요. 자신감 가지시고요. 그럼 어떤 예가 있냐? 자, 물레라고 해서 선생님도 이걸 직접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나 이제 중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뭔가 도자기를 만든다거나 하기는 전 단계에서 지능을 빗고할 때요. 이 물레가 똑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때 바로 등속 원운동의 예가 되는 것이고요. 시계가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즉 속력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방향만 계속 바뀌는 시계 바늘의 운동 역시 등속 원운동의 예가 되고요. 자, 선풍기도요. 요새 물론 기능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냥 아주 맨 처음 그 원시적인 기능의 선풍기는요. 계속 이렇게 같은 속력, 즉 등속인 상태에서 방향만 변하는 등속 원운동의 예로 운동하게 된다. 기억하시고 자전거 페달 이렇게 돌아가는 것 역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요. 방향이 자꾸 바뀌는 그렇죠. 등속 원운동의 예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오히려 이 예제를 두고 다음 중에서 등속 원운동의 예가 아닌 것은 혹은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만 바뀌는 운동의 예가 아닌 것은 하고 나오니까 요 예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운동할 거냐면요. 속력도 변해요. 방향도 변해요.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운동 알아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진자 운동과 포물선 운동인데요. 진자 운동을 먼저 볼게요. 진자라는 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정축이 있고요. 뭐 추도 괜찮고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놀이기구 가운데 바이킹 있잖아요. 바이킹 같은 것도 괜찮은데요. 고정축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왕복 운동하는 물체를 진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킹 놀이기구 탈 때는 그 바이킹이 진자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런 구슬 모양이 진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진자 운동을 보시면 자, 바이킹을 타보신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바이킹 놀이기구를 타면요. 위로 올라갔을 때는 약간 속력이 느린 것 같지만 내려오면서 속력이 엄청 빠르다가 슉 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쪽, 양쪽 끝에서는 속력이 순간적으로 0이 되었다가요. 내려올 때 속력이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가장 중심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죠. 그래서 속력도 변하고요. 방향도 왔다 갔다 하니까 방향도 계속 변하는 운동이 바로 진자 운동인데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에 해당한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내용 보여주세요. 그 다음 포물선 운동입니다. 포물선이라고 하는 건 수학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뭐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그냥 공을 던졌을 때 이와 같은 모양으로 움직이는 것을 포물선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지만 공이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보면요. 점점점 속력이 느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떨어지면서 속력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요. 속력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휘어지는 모습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도 변한다. 단 아까 진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오히려 포물선 운동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위쪽으로 던져 올린 공의 포물선 운동은 양 끝에서 오히려 속력이 최대가 되면서 빨라지고요. 위쪽에서 속력이 최소가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주변에 있는 물체 운동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 그래프도 등장하고 다양한 운동도 배웠는데 도대체 이 내용이 문제로는 어떻게 등장하는 것일까요?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교재를 쫙 뒤로 넘기셔갖고요. 98쪽을 펼치시면 문제가 나오고 있지요.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닌 게 아니라 선생님 그래프 내용이 문제로 나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프에 해당하는 문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생각보다는 잘 풀 수 있습니다. 알아보면은요. 그림 가는 어떤 물체의 운동을 속력과 시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이동거리하고 시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빗금친 면적 A와 나에서 기울기 B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시간,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속력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속력은 일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이고 요 A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면적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A는 이동거리구나 라는 것 여러분들 그래프상에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시간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이동거리라고 했을 때 시간이 이렇게 일정하게 변할 때 이동거리가 꾸준히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가 바로 B인데요. 기울기는 자 시간의 변화량 분의 이동거리의 변화량 즉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구할 수 있는 바로 속력을 뜻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A는 이동거리, B는 속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딱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다음 문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여기에서 다음 중 위 물체와 같은 운동을 하는 경우 위라는 건 여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이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한다고요? 그렇죠.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 뒤에 것만 나왔으면 좀 헷갈렸을 텐데 앞에 것까지 나오니까 딱 알 수가 있겠죠. 선택지 가운데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선택지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1번 날리는 낙엽. 날리는 낙엽은 이리저리 날리는 것도 해당되고 아래쪽으로도 떨어지는 것도 해당될 수 있는데 모두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일은 아니겠지요. 그다음 2번 굴러가는 공은요. 공이 처음에는 속력을 빨리 굴러가다가 점점점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이지 등속 직선 운동은 아닙니다. 3번 위로 던져 올린 공은요. 처음에는 힘차게 빠른 속력으로 올라가다가 점점점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죠. 이것도 등속 직선 운동의 예가 아니고요. 다음 선택지 보여주시면 자 경사면 위에 쇠구슬 경사면 위에 있던 쇠구슬이 굴러 내려오면서요. 내려오는 것은 보통 점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지요.
등속 직선 운동의 예는 아닙니다. 자, 드디어 등장했네요. 에스컬레이터의 사람은요, 딱 타게 되면, 그쵸? 방향도 일정하고 속력도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의 정확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5번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선택지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이 그래프가 뜻하는 것을 이해해야만 찾을 수 있는 문제죠. 이와 같은 문제 잘 등장하니까요. 아, 그래프에서 어떤 운동인지를 구분하는 훈련 꼭 하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던 기차에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그림과 같이 속력이 쭉 감소해가지고요. 8초 후에 떡하니 정지했대요. 그런데 뭘 구하라고요?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평균 속력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로 구하셔도 되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했을 때는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을 적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요, 뭘 적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속력이 지금 그래프상에 보니까요,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요, 두 번째 공식, 즉 어떻게 구한다고요?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2분의 그래프상에서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구해야겠죠? 그럼 처음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 출발할 때니까요. 15m 매 초고요. 더하기 나중 속력은요, 8초 뒤에, 여기서 이제 8초 후에 정지한 상황이니까 그때까지니까 8초는 딱 정지했다는 건 속력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면요, 계산하면 7.5m 매 초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해결해 볼게요. 자, 역시 이걸 보고서 계속 풀어야 되는데요. 브레이크를 밟은 후 기체가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지금처럼 속력이 변할 때에는요, 원래 이동 거리 공식은요, 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속력이 일정하다면 바로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속력이 일정하게 이렇게 변하거나 할 때에는요, 앞에 빠른 속력을 넣어주면 이동거리가 너무 크게 나오고요. 나중에 멈춰있는 속력을 넣어버리면요, 이동거리가 없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 속력을 넣어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평균 속력 값을 넣어준다면요, 조금 전에 구한 7.5에다가 시간은 8초니까 8초를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얼른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선생님 딱 계산해 왔는데요, 60m 나오죠? 그걸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도 해결해 볼게요. 다음 문제는 진자의 운동입니다. 자, 진자 운동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옳게 기록한 종이 테이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선택지 딱 보여주시면, 자, A부터 O 구간까지는 속력이 쫙 점점 빨라지고 O부터 B는 속력이 점점 느려지니까요. 선택지 가운데서 양쪽은 폭이 좁고 가운데는 폭이 넓은 3번이라고 하는 선택지를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알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운동에 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공부하다가 어려우면요, 언제든지 EBS 홈페이지에 들르셔가지고요,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운동에 관해서 공부해보는 세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